이번 시간에는 만법이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있었던 일이나 또 성명하게 사용하는 그 삼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참 여기가 절입니까 하고 물어오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산 속에 이제 좀 들어와서 그 목탁 소리가 나는 걸 듣고서 내가 이제 나가봤더니 절마당으로 들어오면서 여기도 절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참 저로서는 할 말이 없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다 여인인데, 이분이 어쨌거나 참 가정사의 어려운 얘기를 전 시간에 했지만, 네, 그랬어요. 세상은 항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든 그것 역시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또 시간에 어떤 때의 인연들이 맞닿아져서 또 자신의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또 점점 더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외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괴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그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내가 이제 이 여인이 말하자면 그 답답함을 표로할 때에, 이것도 지나가고 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모든 것은 사람은 얽매여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 내가 세상을 끌고 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닥치면은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고 이제 그랬어요. 지금 신랑이 말하자면 그 게임 도박빚에 이제 이 공금 써가지고 참 국가에서 주는 밥 먹는 학교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왔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흘러고 이제 나서 이렇게 이제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찾아오죠. 한 4, 5년 전에 찾아왔던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도 이제 오랜만에 반갑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참 그전에 나를 만나서 그 어두웠던 얼굴은 하나도 없고 정말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생기가 돌고 참 아주 많은 변화를 겪은 세월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면서 그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달생은 하나의 또 하늘로부터 받은 혜택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슬며시 이제 말하자면 쪽지를 하나 내놔요.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봤더니, 지지는 내가 이제 안 적겠습니다만은, 을기신, 요건 남자겠죠. 여자니까. 남자의, 말하자면 이제 태어남 해달라, 날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맞춰보고 이렇게 했더니, 괜찮아요. 왜 괜찮냐? 이 남자가 태어난 해는 한 살이죠. 또, 그러니까 이 봄의 계절은 한 살, 여름의 계절은 6살, 그 다음에 가을의 계절은 8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쭉 나이가 이렇게. 그래서 이 남자가 무난하다는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절 바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여인이 혼자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니까 남자가 조금 있으니까 끄덕끄덕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맞아주면서 참 둘이 한 번에 사람들은 한 번은 실수다. 누구라도 실수는 있는 것이니까 한 번의 실수를 서로가 덮어주고, 그런데 요 두 번째 만나서 실수하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실패죠. 말하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실수는 사람이 살면서 내디딜 수 있는 발걸음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 발 딛고 또 두 발을 딛고 세 발 딛고 이렇게 계속 실수한다는 건 뭐예요? 그 실패작이죠. 그 물건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새로 인연을 맺는 마당에 무엇이든 실수에 연관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뒤로도 쭉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둘이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오진 않았어요. 그 뒤로도 그 여인이 자식도 낳고 또 새로 시집가서 새로 자식도 낳고 그러고 살아요. 원래 딸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자면 이 여우하고 오리하고 꽁하고 의 시기에, 즉 남자의 천간의 시기의 얘기를 쭉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밌어하고 좋아하면서 그날 이제 참 산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잘한 실수를 가지고 내가 이거 더 나가 실패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에, 이 말하자면 이제 미리부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일을 하면 좀 두려움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살이는 어차피 연습이 없기 때문에 내가 20대의 세상과 30대에 맞이하는 세상, 그 40대를 살아가는 세상과 50대의 세상은 다 달라요. 왜? 때때마다마다의 인과 연이 때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사귐이랄까요? 참 어려서부터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친구들은 그래도 20살 미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 세월을 뛰어넘어서도 만나도 참 스스럼이 없는 사이가 되죠. 그러나 이제 사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뭐 어떤 목적이든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인연이든 사람들이 참 가깝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멀리 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의 유효기간이 달라요. 유효기간이.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인이 맺어지면서 연을 이어나가는 것이 인연의 끈을 이어나간다고 하는데, 그 인자의 인에 의해서 상대와 나의 인연의 끈이 뭐 1년짜리도 될 수가 있고, 뭐 3년짜리도 될 수가 있고, 5년짜리도 될 수가 있고, 10년짜리도 될 수 있고, 20년짜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아니,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인연이 뭐 10년짜리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때가 되면 모였다가 또 어떤 계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또 멀어져 갑니다. 이게 세상살이에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법은 하나의 궤적에
괴라는 것은 표적을 얘기를 하죠. 하나의 화살이 쏘여지면 속도가 빠르든 늦든 구부러 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나의 궤적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의 궤적을 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것은 누가 만들어요? 스스로들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순 합치 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 합치 묘유. 모순 요 모는 창모자입니다. 창. 요 수는 방패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언가의 대상과의 어떤 부딪힘, 쟤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상대와 나는 창과 방패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창이 방패를 무서워하거나 방패가 창을 무서워한다면은 그건 제대로의 쓰임이나 스스로의 일들이 잘 못 되는 거죠. 창은 창대로 아무 때나 공격을 해서 방패를 뚫을 자신을 가지고, 또 방패는 어떠한 창이나 칼이 나한테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한다면, 내가 너를 이겨 아니면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냐, 이거 시비할 것 없죠. 딱 부딪혀 봐야 되겠죠. 그럼 그 합치되는 그 자리가 말하자면은 거기서 성패가 갈라지는 거죠. 그것에 묘한 힘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모순 합치 묘유란 창과 방패가 만나는 자리에 묘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묘함이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다 묘하다, 오묘하다 이렇게 말을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상대를 만나서, 어느 여성을 만나서, 아니면 여인은 또 어느 남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정말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당당하고 내가 올곧게 살아간다면 상대도 역시 나의 부인이 됐든 나의 남편이 되었든 또 올곧게 대하지 않겠어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은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럽니다. 많이들 닮아가더라고요. 하는 작태나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산 밑에 자라게 살면서 갓을 읽었어요. 갓을 읽어서 뭐 큰 것도 아니고 그해 여름에 좀 시간이 나서 좀 돌도 캐고 나무 뿌리도 캐면서 한 100평 정도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친 밭 그 밑에는 이제 또 기존에 밭이 있었죠.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농사를 좀 지었는데, 요 밑에 밭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내가 읽은 밭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자기네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땅은 다 생긴 모양으로 지적도 있고 하니 이것은 기존에 있던 이 경계가 맞을 겁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개간해서 내가 조금 쓰고 있는 건데, 뭐 나는 내 땅도 아니니 당신이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오 했더니, 거의 그냥 막 3분의 1을 갖다 자기들이 땅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기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 남자 되시는 분만 그렇게 남의 것을 가지고 우기는가 봤더니, 어느 날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인이란 분도 오셨어요. 나이가 다 지긋하신 분들인데, 아, 우리가 쓰는 말로 무대뽀란 말 있죠, 무대뽀? 예, 무대뽀들이더라고요. 두 사람 다 무대뽀들이에요. 예, 두 사람 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관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내가 개간을 해서 그 밭 경계로부터, 개간을 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내 채소라도 갈아먹을 정도로 해서 한 100평 정도나 내가 시납으로 한 2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에까지 8월 초까지 해서 그때 내가 첫해 이제 말하는 김장을 심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 땅 경계가 그 위로 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그래서 내가, 예, 필요하시면 쓰시오. 내가 필요하면 쓰시오. 당신들이 그 전에 있던 경계를 무시하고 이 경계가 올라왔는데, 당신들이 만약에 정말 욕심을 낸다면은 당신들은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잃고 있는 것이고, 네. 그 하나를 잃는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 욕심. 욕심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다, 이 얘기 한 겁니다. 무슨 겁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예, 당신들은 당신 욕심에 스스로 지금까지 많은 세월 살아오면서의 어떤 것들을 당신들 스스로, 내가 볼 때는 잘못 사는 사람 아니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첫째는 그렇게 와서 막 그래요. 그래 이제 가끔 얼굴도 부딪히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오면 가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더니, 나중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옛날 경계가 맞을 것 같다고 하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정말 답 없는 사람이 무엇이냐? 아래 위를 모르고 자기 욕심이 차 사는 사람들, 그 상대해서는 안 되죠. 당신을 마음대로 하시오. 네, 마음대로 하시오. 요즘은 밭에 가면 그래도 서로 얼굴 찡그릴 일은 없죠. 나도 그거 가지고 찡그린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했더니 겨우 2년 가더니 스스로 내려놓더라고요. 아무래도 스님이 여기서부터 개간을 하셨으면 이 밑에만 자기네 거지 요 위는 아닌데,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냥 좀 이렇게 좀 위에까지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하면 스스로 이제 참 욕심을 내려놓아서, 참 사람이라서 만물의 만물의 영장이라더니 그래도 알아차려서 스스로 물러나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세상살이는 그래요. 부딪혀 봐야 됩니다. 칼이, 창이, 공격을 방패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뚫으면 방패가 묻은 소리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창이나 칼이 방패를 뚫으려고 해도 뚫지를 못한다면, 칼이, 창이 제일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살이는 항상 지금의 내가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지금의 내 처지가 여기에 안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사람이 결혼해서 서로 헤어진다, 이혼한다. 그러면 두 부부가 이혼하면은,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네? 남자가 잘했든 여자가 잘했든. 그런데 세상은 그 버려진 남자들이나 버려진 여자들을 또 누군가는 새롭게 맞이해서 새 살림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해서 영원히 버려진 물건이에요? 그럼
버려진 놈이나 버려진 년이나 똑같이 또 새 출발을 해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된다. 설사 어떤 안 좋은 일로 헤어진 사람들도 그때는 내가 그러한 주장, 어떤 생각이 최고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예, 그 내 밭 경계를 한 2년 동안은 그 욕심에 내 밭에 한 3분의 1을 차지했던 그 사람도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건 스님이 진 얘기 맞다 그러면서 밭을 자기들 원래대로 가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화살이 하나의 관역을 날아가듯이 하나의 화살이 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 속에 얽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늘도 땅도 사람도 다 다른데? 우리가 천지인을 삼재라고 하죠. 삼재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하나입니다. 본래부터 뭐 하나다 둘이다 얘기했거든요. 본래부터 하나예요. 하늘이 생겨난 것도 땅이 생겨난 것도 사람이 생겨난 것도 하늘만 존재한다고 해서 하늘이 있겠어요? 땅만 존재하고 땅이 있겠어요?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하늘을 알고 누가 땅을 알겠어요? 그러니 하늘이 생긴 것도 땅이 생긴 것도 사람이 생기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주로 이제 석자로 쓰죠. 성씨 하나와 성명의 두 자를 써서 우린 주로 이제 세 글자로 이제 발음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을 설명하기에 아주 편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하면은 이 홍길동이가 봄, 여름, 가을 이거 봄이죠? 여름이죠? 이건 가을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의 계절이 다르잖아요. 홍자가 일하는 계절, 또 길자가 일하는 계절, 그 다음에 동자가 일하는 계절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요 해는 인생의 봄이며 이것은 하늘에 닿는 조상궁이라고 그럽니다. 조상궁, 조상님들과의 도움으로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고, 요 길자 여름에는 뭐예요? 부모궁. 그 다음에 마지막 가을이 계절에는 동자는 요거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상과 부모와 나의 관계, 누구라도 20살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교육받는 시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조상의 음덕으로 세상에 오는 거죠. 음덕으로. 그렇게 되고 21살부터 43살까지는 인생의 여름인데, 이때까지도 부모님들은 50대, 60대의 부모님들은 생전에 계신 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많은 그동안에 이제 봄에 가르치고 익혔던 것들을 말하자면 여름의 시기까지는 부모가 감당을 해 줍니다. 웬만하면 다. 그러나
요거 이제 태어나서 21살까지고, 21살부터 43살까지고, 요것은 이제 44살부터 67세까지가 되는데, 40살 이쪽 저쪽까지는 부모들이 다 어떻게든 그 자식 잘 되라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도와주고 이렇게 다 참 가족의 인연으로 그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43살을 넘어가면서부터는 43살, 44살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자신이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자신도 자식을 낳아가면서 가르치면서 부모에게 배웠던 것들을 다시 물려주는 시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3살 넘어서부터는 자기 자신이 뜻대로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봄이다 여름이다 이 시간에 부모에게 뭐 종속돼서 살아가는 이건 아닙니다.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따로따로 인연이지, 그것이 뭐 부모로 또 영원히 뭐 종속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다 독립체입니다. 사람은 독립된 신입니다. 신.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43살 넘어 4살부터는 자기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상궁과 부모궁 요 43살 이전의 이 세상에는 그래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거 무엇이다라고 딱 이것도 논조를 정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단지 그때그때의 일들이 이름과 함께 천지인이 함께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40 넘어서도 지금은 뭐 50이 돼서도 부모님한테 말하자면 그 빨대 대고 사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세상이 변하니까 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감히 생각이 나겠어요? 지금은 40대, 50대 처녀도 많고 총각도 많은 세상 아니에요, 지금? 처녀 40일에서도 시집 안 가고, 50일에서도 장가 가는, 참, 총각도 많고 처녀들도 많은 세상인데, 그 예전 같으면 그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이고, 참. 나라가 어지럽고, 정말 살아가기 힘들수록 사람들은 어떤 연을 맺어서 가족을 챙깁니다. 근데 나라가 발전하고 평화롭고 먹고 살기가 편하면 편할수록 이 가족 관계가 서로가 멀어지는 거죠. 어떤 이권만 생각하고. 세상은 그러면 어떤 세상이 돼야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적당한 고통도 있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결코 그 고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그 일제 그 식민지 하에서나 조선조의 시기에 보면 보통 결혼을 뭐 28 청춘이라고 하니까 16살 아니에요? 28이면 16살. 여자는 16살이면 다 시집갈 준비하고, 20살 그 말하자면 되기 전에 다 혼인시키는 것이 거의 그냥 관례처럼 굳어졌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남자들도 23, 24만 넘어가면 노총각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러나 지금 어때요? 16살은 그만두고 23살, 4살, 5살 애기 같은, 애기 같은. 예. 왜 애기 같냐? 자신들이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달라요, 달라. 그때와 지금. 예. 그래서 대학교를 나와서도 자기가 자립을 못하고, 부모 참 등에 업혀서 사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그들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면서 풍족한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 풍족함을 사람들이 온당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항상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사람이니까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과 행동.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주둥이만 까지요. 주둥이만 까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없어요. 예전에는 많은 그 어른들이나 또 깊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보기도 힘들고 말만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탓하고자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건 때의 일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의 화살이 관역을 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의 관역으로 딱 꿰게 돼 있습니다. 또 시간상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오이 우이야 우이야